푼다 이놈아. 안 푼다 이놈아. 내가 왜 푸냐 이놈아. 이놈아. 내가 차단을 왜 푸냐 이놈아. 네, 알겠습니다. 살구스카이님 잘 설명해 주세요. 잘 설명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20분이 됐네요. 팩트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진행합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시면 바로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 오픈캡처, 반디캠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캡처하신 뒤 24시간 365일 이메일 주소 newcut.in@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첨부하신 뒤 사건의 개요를 자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동영상이 없더라도 스크린 캡처나 여러가지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자료를 첨부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였습니다. 유신쇼 사진 전시회 첫눈. 유신쇼 진행자 유신이 6개월 동안 찍은 사진 중에 50장의 사진을 엄선했습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BF 카페에서 유신쇼 첫 번째 사진 전시회가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비는 2만 원입니다. 유신쇼 사진 전시회 BF 카페에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합시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기다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즉석 사진에 사인을 해서 드리고요. 맛있는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유신쇼 진행자 가수 데뷔. 유신의 첫 음원 사랑의 근저당이 멜론을 비롯한 주요 국내외 음원 사이트에 등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신의 사랑의 근저당. 근저당 설정해 주세요. 유신의 감성, 유신 시집 살고 싶다가 온라인 서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에서 유신 시집으로 검색하면 살고 싶다가 나옵니다. 유신의 첫 번째 시집 살고 싶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뉴스각이 여보세요?
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호봉이요? 아니라고. 하고 다세요. 호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뉴스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방송의 왕국. 방송의 왕국에는 사기 구라꾼이 많습니다. 전직 경찰, 그리고 홍콩의 재벌 사위, 여러 가지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판을 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겉만 보고 속을 보지 않지요. 나중에 구라가 터지면 그들은 땅을 파고 대가리를 묶고 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더러운 궁뎅이는 그대로 지상에 남지요. 그들과 협력 관계에 있었던 사기꾼 파트너들은 모른 척 주둥이를 공고리 칩니다. 그러나 그들과 짝짝꿍했던 썩은 찌린내는 벗어날 수가 없지요. 방송의 왕국은 이런 사기꾼들과 동조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구라장이들의 주둥이를 공고리 치고 대가리를 땅에 묻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방송에서 구라장이 뻥쟁이를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추행범도 널려 있습니다. 방송의 왕국,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자, 오늘 궁금한 이야기,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BJ 찬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전 여자친구들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고 그리고 도박에, 불법 도박에, 그리고 마약, 대마초까지 정말 전관왕이죠. 사실 이 찬이라는 BJ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 얼굴, 비주얼만 보고 전 재산 갖다 바치고 회사 돈 횡령해서 갖다 바친 분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분들도 찬물 먹고 속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외모만 뛰어나면 갖다가 몸 바치고 돈 바치고 정말 쪽팔린 인터넷 방송 세계입니다. 네. 자, 대표적인 얼짱 비주얼 남캠 방송이었던 BJ 찬이, 유명한 찌아꼬 사건으로 유명한 BJ입니다. 찌아꼬 사건은 선박 청소회사 경리가 수억 원을 횡령해서 찬이를 비롯한 아프리카 TV 남성캠에게 돈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찬이가 그렇게 별풍선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 찌아꼬한테 힘들다며 5천만 원을 송금받기도 했었죠. 그걸 가지고 근데 돌려주기 싫다고 그 선박 청소회사와 소송까지 진행한 게 찬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사건이 터지고 인심을 잃고 욕을 먹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프리카 TV를 정리하고 유튜브 쪽으로 가서 또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전 여자친구 상해 사건, 얼굴에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또 다른 여자친구에게 또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건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제 그 사건을 제일 먼저 보도한 게 누구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기자 중에 기자,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의 기자, 이 찬이의 그 상해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있었던 모든 사건을 뉴커에 기사로 썼던 유일한 기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 왜 이러니? 겸손해야지. 네,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찬이라는 BJ가 어떤 사건 사고를 과거에 쳤었느냐? 요거를 먼저 팩트 체크를 하고 오늘 내가 왜 부천지청과
원미 경찰서를 다녀왔는지 소송전이나 지노렌 버핏 뭉크와 샤갈 성추행 소송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영애님 차단 안 했어요. 그 이영애님의 그 계정명 제가 저번에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줬는데 이영애로 차단된 건 없어요. 저희 계정에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이냐 이 찬이라는 BJ가 예전에 아프리카 TV에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예, 찬이하고 찬이 그 다음에 세아 그 다음에 K 예, 그 다음에 은우 이렇게 해가지고 남캠저스라고 해가지고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많은데 그 찬이와 함께 남캠저스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술집에서 술을 먹었어요. 무서운 게 없죠. 돈도 많이 벌고 뭐 자기들이 뭐 인기도 많고 무서울 게 없죠. 그래서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옆 테이블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운 거예요. 막 피가 터지도록 싸운 겁니다. 피가 터지도록 싸워가지고 이제 누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에게까지 위력을 행사를 한 겁니다. 위력을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유치장에 갇힌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싸바 해가지고 이제 풀려 나왔는데 그 찬이가 그걸 묘사하면서 엄청 무슨 영웅 본색처럼 그때 뭐 새벽에 풀려났는데 노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미화를 해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 찬이가 그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경찰 출동해가지고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남캠저스의 멤버 중에 하나인 은우가 이 남캠저스가 막 이제 떠오르고 있던 창현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길거리 노래방하고 있는 이 창현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걔 싫어한다. 근데 그 남캠저스 멤버 중에 은우가 창현하고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느 술집에 있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오라고 했는지 뭐 간다고 했는지 왔는데 그때 은우가 폭로한 거는 집단 폭행이 있었다. 이거는 실제로 기사를 썼었습니다. 뉴커에서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은우가 억울하다. 자기가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그 사건을 계기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운영자한테 얘기했더니 운영자가 그거 언급하지 마라 라고 했다고 아프리카 TV 측에도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사건이고요. 은우 집단 폭행 사건. 그 다음에 뭐 그 망언해가지고 논란이 된 건 한두 건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대마초. 자기가 이제 논란이 되자 DC 인사이드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 거기서 글로 인정을 했어요. 자기가 대마초 때문에 구치소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었는데 사실 그 인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부각했던 게 전 여자친구 상해 사건이었어요. 그 여자친구 상해 사건인데 뭐 궁금한 이야기 와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막 계속 이제 집착을 하고 막 하다가 싸움이 났는데 흉기를 들었고 이제 얼굴에 상해를 났는데 찬이가 이제 재판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상대방이 한 거다. 전 여자친구가 흥분해가지고 흉기를 들고 하다가 다친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마 첫 번째에서는 그 판결에서는 찬이에게 유리하게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 소송 진행이 첫 번째 판단에서는. 근데 이제 반전이 나왔는데 어떤 반전이 나왔냐면 참다 못해 다른 전 여친이 폭로를 한 거죠. 본인도 폭력에 시달렸고 그 재판을 앞두고 그 소송을 앞두고 자기랑 사전에 그 예행 연습을 했다라고 폭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얼굴에 상해를 당했다고 한 그 여자친구 그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여자친구랑 예행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여자친구.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면서 이 소송은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 대마초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재판이 뒤집어질 상황이니까 이 찬이가 본인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하고 구독자가 꽤 많습니다.
그 구독자 그 유튜브 채널하고 SNS 채널을 판매를 합니다. 팔고 그 다음에 또 돈도 빌리고 해가지고 잠적을 탑니다. 이게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그 심사를 받거든요.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요. 법원에 가서. 근데 그 날이 예정돼 있는 날짜에 찬이가 돈이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잠수를 타버립니다.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길어서 그 몇 년 동안 숨어 다닐 수가 없어요. 뭐 얼굴이 뭐 뛰어나가지고 숨길 수가 없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오늘 참 제가 자화자찬을 많이 하는데 기를 좀 살리려고 합니다. 제가 애청자분들이 기를 안 살려주니까 스스로 지금 기를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아까 그 검색어로 뜨면서 자 반말하지 마세요. 문자로 반말하시면 차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아까 그렇게 하면서 저희 채널에 지금도 막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찬이 검색어가 지금 6호에서 2위까지 급상승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1심에서 처음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와 명예훼손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근데 항고심에서 그게 이제 변화가 뒤집어진 게 있었나 보죠. 네, 그랬는데 이제 다시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 다른 여자친구의 폭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BJ 찬이의 과거 만행을 또 살펴보면 살찐 여성을 돼지로 비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휴게소에서 남자 화장실 생중계를 해서 문제가 됐었고, 아프리카 TV 베스트 BJ 때는 성소수자 게이와 트랜스젠더 혐오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회장 찌았고 선박 청소회사의 경리가 수억 원 횡령해서 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이 회사 돈 수억 원을 횡령한 그 회장이에요. 이 찬이의 아프리카 TV. 이 찌아꼬가 구속되는 날이 찬이 생일이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이면 자기 회장이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자기가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산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별풍선을 쏴가지고 수억 원 횡령해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아무리 자기 생일이라도 방송을 안 하는 게 맞죠. 자기 그 팬클럽 회장이 구속된 날에. 근데 그날 생일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다 하고 방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얘는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도박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치도 심했고, 그 다음에 도박에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도박, 그리고 나중에 마약까지, 대마초까지. 심각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TV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을 하고, 아무렇게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와가지고도 돈을 벌면서 계속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인터넷 방송의 문제점이에요. 마약을 해도, 여자친구를 때려도, 상해를 입혀도.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6허에 가셔서 찬이로 검색하시면 그동안의 찬이의 만행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요약을 심플하게 해드렸는데, 지금 오시거나 늦게 오신 분들은 찬이가 어떤 만행을 했는지, 그러니까 뭐 비하 발언이나 혐오 발언 이런 건 뭐 셀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술집에서 시비가 걸어서 피 터지게 싸웠는데 경찰이 출동했는데 거기에다가 위력을 행사한, 그래서 벌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찬이 같은 BJ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BJ들은 서수길 쉴드, 유튜브에 있는 애들은 해외 업체이기 때문에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애들은 빨리 퇴출을 시켜야 되는 거고,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여성가족부나 검찰, 경찰 이 5개 기관이 연합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퇴출을 시킬 수 있는데 불구하고, 유튜브나 트위치는 해외다,
안 통한다 이런 개소리라고 있어요. 형사처벌하면 돼요. 형사처벌하고 강력하게 어필하면 트위치 코리아나 구글 코리아에서 움직입니다.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도 여기서 사업하는데 광고가 줄면 끝이에요. 광고로 컨트롤하면 돼요. 트위치나 유튜브나 광고로 먹고 살아요. 한국에서 광고로 얻어가는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럼 광고주를 압박하면 되는 거예요. 푸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윤문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그런 혐오 플랫폼에 후원을 해?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해가지고 그런 쓰레기 같은 BJ들 비호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플랫폼은 광고주를 짜버리면 돼요. 광고주를 짜버리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수익이 주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굳이 뭐 신상 공개해라, 뭐 인증해라 이럴 필요 없어요. 유튜브가 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대기업들이 야 이 씨발 넘어갈 수박통에 수박아, 예? 이 계산동 18번지의 건물 18채야. 왜 그랬냐면 세상의 대기업 광고를 알카에다나 테러, 이런 IS 그 막 사람 죽이고 막 처형하고 거기에다 광고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혐오에다가 막 소아 성애자 거기다가.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대기업들이 야 광고 빼버릴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방통위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굳이 구글 코리아나 구글 트위치 뭐 외교적인 마찰 시킬 필요 없어요. 국내 광고주만 짜버리면 얼마나 말 잘 듣겠어요. 그래서 굳이 뭐 존니 불러다가 유튜브 저 구글 코리아 대표 데려다가 뭐라고 썰라썰라 할 필요가 없어요. 광고주를 그냥 압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국내 광고에서 수백억 벌어가는데 그거 다 끊기면 유튜브가 버틸 수 있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구글 유튜브하고 구글 코리아하고 트위치 코리아는 광고로 압박을 해야 된다. 해외 플랫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광고주들 짜버리면 걔네들 못해요. 돈 수익이 줄어드는데. 자, 그래서 일단 BJ 찬이뿐만 아니라 다른 BJ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남캠저스, BJK 자매를 속이고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윤호 그 여동생 임신한 시기였는데 사진 띄워놓고 쌍욕을 했습니다. 막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리 그 리얼 얘기하면서 볼 게 그 특정 부위밖에 없다라고 망언을 했어요. K 출연한 여자 출연자들 만지고 정말 참담합니다. 이 BJK나 세야 그리고 그런 방송했던 사람들은 커맨더 지코 이런 애들은 진작에 퇴출됐어야 돼요. 커맨더 지코가 장애인 비하 발언을 몇 번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이는 시작이고 자 계속 문자 테러하시면 차단하겠습니다. 문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가고 지금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방통위 국감이에요. 제가 이번 국감에서 많은 욕심은 없습니다. 꼭 보내야 할 사람, 지노렌 버핏, 부배, 그리고 정배우, 그리고 K, 그리고 커맨더 지코, 세야 5명이 아닌데 하여튼 일단 1순위는 지노렌 버핏을 반드시 퇴출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왔던 BJ 찬이에 대해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 급하게 자 이제 BJK 설리 건입니다. 자, 기사가 추가로 나왔는데 이게 좀 오래전 일인데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연예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비하를 했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악플러들이나 스트리머 BJ들을. 그래서 지금 디스인사이드 인터넷 방송 갤러리는 이 방송 주인공은 KK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프리카 BJ나 유튜버 중에 연예인 비하, 특히 여성이나 이렇게 비하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 사건으로 잠수 탔던 K가 또 복귀를 했는데 또다시 설리 망언으로. 그러니까 이 K가 갑자기 다른 BJ, 남자 BJ 2명하고 합동 방송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리얼이라는 영화를 언급하게 됐어요. 리얼이라는 거는 이제 김수현하고 설리가 나왔던 희대의 망작이죠. 근데 이제 그 뭐 평가라는 건 좋은데 그 발언을 하면서 수천 명이 보고 있었죠. 수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 방송에서 볼 게 뭐 신체 특정 부위밖에 없었다. 이런 성희롱 발언을 해가지고 충격을 줬죠. 그러나 아프리카 TV 서수길 대표는 항상 넓은 태평양 같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의 수치 같은 그런 아주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걸 덮어줬죠. 정말 아프리카 TV에서 서수길 대표는 거의 뭐 모든 걸 다 용서해주는, 후원 별풍선 많이 받고 시청자만 많으면 모든 죄를 사해주는 전지전능한 그런 신 같은 존재죠. 그래서 그러한 심각한 발언을 수많은 시청자 앞에서 했는데도 어떠한 고통도 없고 제대로 된 제재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설리의 이 죽음 이후에 그 악플러 사건이 이제 다시 나오면서 이 BJK 사건도 반드시 다뤄줘야 될 것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BJK뿐만 아니라 그동안 연예인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에서 망언했던 사람들, 말 함부로 했던 사람들, 특히 정배우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정배우 같은 경우에는 양혜은부터 시작해가지고 심각하죠. 발언 수위가. 그리고 심지어는 여성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페미 조작 사건을 했었죠. 정배우는 뭐 김태현 변호사까지 영상에 등장시켜가지고 여성을 돈 벌 수 있다고 여성을 섭외해가지고 자기에게 악플을 단 페미, 메갈 이런 쪽으로 그 여성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 조회수가 100만 가까이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악플이 달리니까 그 섭외했던 여성이 내려달라고 하는데 안 내려도 끝까지 버텨가지고 그 조회수를 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폭로 기사를 쓰자 한 달 동안 저에 대한 비방 영상을 10몇 개를 올렸습니다. 한 달 동안. 제 저작권을 침해하고 저를 무슨 보아 성추행, 무슨 보아 성희롱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지금 이제 서울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배우의 이 페미 조작 사건은 왜 크게 보냐면, 여성 혐오를 조장하고 그걸 이용해서 악용해서 조회수를 올리고 광고 수익을 얻으려고 한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구독자가 20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배우도 반드시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BJK의 그 설리 그 성희롱 사건이 다시 지금 회자가 돼서 아마 심각한 문제로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 BJK 설리 성희롱 사건에서 말씀드렸고, 자, 지노렌 버핏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노렌 버핏이 얼마 전에 지노렌 버핏이 자기 여성 시청자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서 성기를 꺼내서 자유행위를 해가지고 벌금 3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도 반성이 없이 이 지노렌 버핏 진영기가 왜 이게 죄질이 나쁘냐면, 이도명이랑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뭐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피해자, 화이트크림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나 사진을 다 유포시켰거든요. 제2의 피해를 줬고 나중에는 꽃뱀이다 뭐다 이렇게까지 확장을 시켰는데, 아직도 그 피해자한테 제대로 사과도 안 했습니다. 사과도 안 했고, 그 관련된 기자가 언중위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쪽 편을 드는 기자가. 그래서 근데 그 벌금 300만 원이 나오고 작년 2018년 12월 28일 날 아프리카 TV 시상식장에 난입해가지고 거제 폭격기에 멱살 잡은 걸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총 500만 원이 나왔는데,
아무런 사과와 반성 없이 낄낄대면서 그 벌금을 모금한다고 벌금을 달라고 이제 부산 투어를 하는 과정에서 또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네, 벌금이 그렇게 나왔고 성폭력 사건으로 벌금이 300만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벌금을 구걸 달라고 부산 투어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뭉크와 샤갈이라는 그 또 다른 여성 시청자를 찾아가서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스타벅스에서 만났대요. 스타벅스에서 만났는데도 계속 스킨십, 손을 잡고 스킨십을 무리하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뭉크와 샤갈님이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못 만난다. 분명히 그렇게 여러 차례 경고를 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또 그 집 근처로 찾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식사하기도 싫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있는 음식 대충 싸가지고 먹으라고 주고 그냥 오려고 이제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도시락 전해주고 먹고 가라.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고받은 카톡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강제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피해자 그 부분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그 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인용을 하면 자, 2019년 9월 16일 집 근처 공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저녁을 같이 먹기도 싫고 해서 그냥 집에 있는 밥과 갈비를 싸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손을 잡고 그래서 이렇게 선을 넘으면 안 만날 거다.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안 만날 거다라고 말했지만 제 말을 무시하고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손을 잡고 갑자기 저에게 기습적으로 XX를 하면서 XX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 손을 꽉 잡고 갑자기 제 손을 자기 XX 쪽으로 가져가서 만지게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모두 다 기습적으로 당했던 일입니다. 제가 그런 행위를 좋아하고 즐겼으면 그동안 수도 없이 스킨십을 하지 말라고 진현기에게 못을 박았을까요? 그의 부적절한 행위는 도를 넘어서 제 손을 XX 안으로 집어넣고 손을 못 빼게 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그딴 XX의 XX를 만져야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꾸 모텔에 가서 XX를 하자고 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그러니까 이게 스타벅스에서 계속 무리하게 스킨십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불쾌했고 만나기 싫었는데 또 집 근처에 계속 오니까 왔다고 하니까 그냥 식사도 같이 하기 싫어서 집에 있는 음식 챙겨가지고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기습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카톡으로 여러 차례 항의를 했는데 진오렌 버핏 진영기는 계속해서 뭐 상대방 너도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었고 그 카톡 89장을 경찰에도 제출했는데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10월 2일 날 경찰서에 그 여청계 고소를 했고 그리고 다음 날 개천절이 휴일인데도 목요일 날 2차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2주가 되도록 이 경찰서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확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다른 분에게 전달 드렸긴 했는데 수사를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천에 살고 있고 상대방이 특정돼 있고 그리고 카톡 내용에서 여러 가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신변을 확보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저는 들은 게 있습니다.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 그 지방청에 경찰 그 지방 경찰청에 월요일 날 그 감사실에 고발을 할 건데 들은 바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직까지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원래 이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피해자의 2차, 3차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뭉크앤 샤갈님은 2차, 3차 피해를 다 입었습니다. 2차 피해는 뭐냐면
이 지노렌 버핏이 뭉크앤 샤갈님이 연락을 안 받고 이제 안 하니까 안 만나주니까 이 블로그 예전에 뭐 친했을 때 이제 팬으로서 친했을 때 알려줬던 블로그를 추적을 해가지고 주소를 알아낸 거예요. 집 주소를. 그래가지고 그 뭐 선물을 준다는 명분안에 그런 핑계를 대기 위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밤 10시 40분에 연락도 없이 전혀 연락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블로그를 추적해가지고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밤 10시 40분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바람에 그 어머니랑 가족들이 너무나 크게 놀랬고, 예, 너무나 예. 이거는 이제 주거 침입이 되냐 안 되냐도 논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상대방이 상당히 지금 기분이 불쾌하고 힘든 상황인데 주소를 몰래 알아내 가지고 밤 10시 40분에 와서 초인종을 누른 거죠. 두 번째 피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방송에서 다 까버렸어요. 실명부터 다 까버렸습니다. 방송에서 500명이 넘는 방송에서 그걸 다 까버렸고 그 다음에 땡큐맨은 그걸 받아가지고 또 깠죠. 2차적으로. 그래서 아마 뭉크와 샤갈님이 유튜버 땡큐맨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뭉크의 샤갈님이 뭔가 좀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건 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없는데 그 3차 피해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개인정보 유출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경찰서 여천 개는 그냥 자빠져 느그적느그적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심각한 겁니다. 제가 항의를 할 거고 지방경찰청에도 고발을 할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차, 2차, 3차 피해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그 경찰서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지방경찰청에 그 감사실에 고발을 할 것이고 직격탄으로 고발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경찰서 여천개에 가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할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청문감사실도 가고 아니 이게 이렇게 급박하고 3차 피해까지 있고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경찰에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제가 일단 항의를 하고 그래도 변동이 없으면 집회라도 해야죠.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하든 경찰서장을 물러가라고 하든 저는 뭐 충분히 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러한 심각한 사태인데 지노렌 버핏은 맛있는 거 다 사 먹고 여행 여행 발리 여행 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그런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밤낮 구분 없이 슬리퍼 신고 전화기 방송 유튜브 켜놓고 부천시를 활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경찰서 여천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느그적느그적 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작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노렌 버핏 그 뭉크와 샤갈림 사건은 확실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지원하기로 하신 분도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도 없어요. 더 이상 유신이 싫다고 유신이 밉다고 지노렌 버핏을 돕는다는 사람은 진짜 반성해야 돼요. 유신이 싫은 거는 싫은 거고 유신 안티 활동 하세요. 유신이 싫은 건 싫은 건데 유신이 싫다고 여성 성폭력 가해자 한두 번도 아니고 지노렌 버핏을 도와주는 게 말이 됩니까? 유신이 싫다고? 아니 유신 믿고 싫은 거 하시라고 활동. 내가 어떻게 막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 성폭력 가해자를 도와준다. 발리를 보내주고 후원을 해주고 자기 여자친구랑 같이 만나고 다른 지인을 소개해주고 말이 되냐고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임방신선 강현수님이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악플러들이 제 협박범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강현수님은 이제 빠지고 싶은데 강현수님은 저희 소송단의 일원이 아닙니다. 애초에. 예. 강현수님은 애초에 고소나 이런 거 안 하는 분이고, 예. 애초에 강현수님은 저희 그 소송단에 포함이 안 돼 있던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슨 강현수님이 게시판에 뭐 누가 언급을 했나 봐요. 그 얘기를 갑자기 하시길래 내가 그걸 답했더니 마치 강현수님이 빤스러 난 것처럼, 소송런이라고 하죠. 소송 빤스러 난 것처럼. 그리고 어제도 그렇잖아요. 김희님이 아들 데리고 진오랜 버핏 만났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합니다. 근데 김희님은 만난 적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느냐? 우리 애청자의 분열을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술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임방신선 강현수님은 소송을 하는 분이 아니다. 애초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소송단에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검찰하고 경찰 갔다 왔던 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 부천지청에 갔어요. 부천지청에 갔는데 참 이게 악연인지 모르겠어요. 그 부천지청에 갔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김해창 아시죠? 김해창이 누군지. 지난 1월 6일부터 6월까지 8개 채널에 24번의 허위 저작권 침해 신고한, 그것도 제 영상으로. 그 김해창에 제가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한 사건에 늘 무혐의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범인을 잡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 소송을 제가 고소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사실이야. 피해를 본 게. 근데 그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어. 그러면 최소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기소 중지. 그러니까 범인에 대한 추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소를 중지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이게 그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그 사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2명이 그 의심자가 나왔었어요. 한 명은 실명이 김해창인 사람, 자기가 개인정보를 도용당했다는 사람, 그 다음에 그 계좌번호 주인, 2명이 나왔었는데 그 얘기는 따로 하고, 그러니까 그 2명의 의심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2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수사관이 수사를 했는데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그러면 기소 중지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기소 중지나 무혐의나 똑같다라는 무식한 소리를 멍청 천박 추접 짤짤이 옌병 여상규 법사위원장한테 30분 동안 욕설을 처먹을 짓인데, 자, 기소 중지의 뜻은 뭐냐면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인 거예요. 해외여행, 심신상실, 질별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기소 중지를 하는 겁니다. 이건 무혐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소재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범죄의 범인은 있는데 이 범인을 특정할 수 없을 때 기소 중지 처분을 하는 거예요. 무혐의는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이거든요. 이 사람을 범인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을 이 혐의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무혐의 증거 불충분입니다. 어떻게 검사의 처분 내용에 별개로 딱 있는데 어떻게 기소 중지하고 무혐의가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담당 수사관하고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데 이 사건은 인천지검 지방검찰청에 했는데 부천지청으로 왔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악연인지 담당 검사가, 여성 검사님이 그 저작권, 그 일간투데이 백상현이 저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했거든요. 뉴커의
자기 기사가 올라와 있다고. 이제 그 사건이 원래 그 담당 형사님이 그 수사관님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뭐 그쪽에서 이의 제기를 했나 보죠. 검사가 다시 그 수사를 해라, 추가 수사를 해라 해가지고 지금 50만 원 약식 기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저도 어이가 없는데 뭐 어차피 재판으로 갈 거니까 그 담당 검사였던 거예요. 나는 반신반의했는데 그 검사 같은데라는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연관된 사람은 하면 안 되는데 그 여검사님이 그 사건을 담당을 했더라고요. 이 사건을.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최소한 범인을 못 잡았으면 기소 중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무혐의로 때리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김해창이 자기가 도용당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과 그 연락처와 주소를 도용당했다는 사람이. 근데 녹취록이 있습니다. 제가 그 녹취록을 담당 형사한테 제출한다고 하니까 거부를 했어요. 그 녹취록에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한 사항이냐면, 그 저작권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가 김해창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구글에다가 소송을 할 거니까 이 허위 신고자의 정보를 달라고 합법적으로 절차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그거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연락을 3월 28일 날 그 실명 김해창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해가지고 김해창 씨 핸드폰인가요? 끊어버리더라고. 제 목소리 알아봤는지 전화를 안 받아요. 메시지도 남기고 다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다가 나중에 마지막이다 하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아요. 그 실명 김해창이. 그래가지고 제가 김해창이 아휴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예 어떻게 알았냐 궁금하시죠? 그랬더니 김해창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 중고나라 보시고 아셨겠죠. 자, 이거는 담당 검사도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분명히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자기가 자기도 허위 저작권 신고를 받아가지고 이의 제기하면서 상대방이 자기 연락처를 안 거다. 이거 웃긴 거거든요. 왜 웃기냐면 이 주소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이 사람한테 그 다른 누군가가 김해창 채널을 허위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이의 제기를 했더니 그 정보를 악용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 안 돼요 이게 애초에. 왜 말이 안 되냐면, 자, 상대방의 정보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구글 유튜브의 절차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실명 김해창의 채널이 누군가에게 신고를 받았고, 그거를 이의 제기를 했다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죠. 자기 주소를 상대방이 아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신고자가 자 설명을 쉽게 할게요. A하고 B가 있어요. 근데 A가 B 채널을 허위 신고를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절차상 이 B가 피해를 입은 B가 구글 유튜브 측에 이 허위 신고자의 소송을 할 거니까 주소를 주세요 하는 게 맞지. 이 허위 신고한 사람이 이 사람의 주소를 달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 허위 신고 때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고 도용을 당했다면 왜 중고나라를 보시고 연락을 했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구글 측에서 합법적인 절차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주소를 얘기하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놀래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이걸 담당 형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다.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 돼. 그래서 내가 이걸 제출한다고 하니까 안 받겠대요. 필요 없다고. 담당 형사가 이 중요한 자료를 안 받겠대요. 그러니까 이 담당 형사가 이 사건을 제가 우편 접수하고 나서 진즉에 배당이 됐는데 4주 동안 수사를 안 했어요. 책상에 넣어놓고. 그리고 제가 그 원미서에 항의를 하니까 그때서 연락이 와가지고 빨리 조사하자고. 그래서 일요일 날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요일 날.
근데 그때 일요일날 갔더니 야 이건 안 된대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막 나한테 함부로 대하길래 제가 제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검찰에 해라, 문제 제기를 해라.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하더니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구글은 안 돼요. 구글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썸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데 안 받겠다는데 말이 돼요? 아니 자기가 도용당했는데 왜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알고 연락주는지 아니까 중고나라에서 하셨겠죠. 그 내가 주소지를 얘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증거 자료를 안 받겠다고 한 거는 명백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리고 김해창이 나는 도용당했는데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계좌 저한테 100만 원 요구하면서 계좌번호 보냈잖아요. 그 사람도 저 도용당했는데요. 아 그래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DC 인사이드 주식 갤러리 댓글 그리고 부배 갤러리 게시글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증거 쉬워요. DC 인사이드 가가지고 댓글 다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런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부천지청 가서 조사를 받았고 네 하필이면 백상현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거 담당한 검사였다고 그냥 모른 척 하더라고요. 포커페이스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했고 그러면은 이제 저녁 7시에는 또 어디 갔냐?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 그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를 저희 그 사진을 허락 없이 썼어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내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백상현 기자하고는 이제 맞고소가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상현 기자가 우리 뉴커의 사이트에 자기 기사가 올라와 있다. 일부가 저작권 침해다라고 고소를 했어요. 근데 담당 형사가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뭔가 했겠죠. 그쪽에서. 그랬더니 그 검사님이 이거를 추가 수사를 해라. 그래서 추가 수사를 해서 제가 받았어요. 2번이나 조사를. 2번째. 근데 별다른 게 없었는데 새로운 게 없었는데 그 검사가 50만 원으로 기소를 한 거예요. 약식 기소를.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약식 명령 재판이 진행 중이고 뭐 통과되겠죠. 대부분은 받아주니까. 근데 하게 되면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황당하죠. 예, 황당하죠. 그래서 뭐 구체적인 거는 소송 중이니까 말씀 안 드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유신 뭐 벌금 50만 원 나왔다고 허위 사실 유포한 거예요. 확정 판결이 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기소됐는데 50만 원 누가 흘렸을까요? 자, 여러분들 그 50만 원 약식 기소 누가 흘렸을까요?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뒤에서는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뜨자마자 퍼뜨린 거니까 이거는 뭐 재판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걸 누가 퍼뜨렸는가? 저희 방송에 와서 막 도배하고 테러했었잖아요. 뭐 추가 전과자 됐다, 벌금 50 더 나왔다. 아직 약식 재판 진행 중인데, 약식 기소해가지고 재판 중인데, 저는 증거 자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재판을 할 것이고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당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바빠가지고 일단 딜레이하고 있었거든요. 예. 원래 그러니까 언론사들끼리는 너무나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면 전화를 해줍니다. 해가지고 이거 내리세요. 이거 빼주세요. 서로 암묵적인 관계가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블로그나 이런 사진을 참고로 해가지고 썼으면 그 언론사 연락이 옵니다. 이거 저희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일부 잘라서 한 거니까 내려주십시오. 내립니다. 확인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언론사 사이에는 워낙 자료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언론사끼리. 그래서 기자나 그쪽 담당자분이 연락을 해주시거나 메일을 주셔가지고 이걸 일부가 이렇게 올라간 것 같으니까 요거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서로 그렇게 해요. 이렇게 악의적으로 고소하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거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뭐 이렇게 첨부로 올려도 다 이해를 해줍니다. 웬만해서는. 이렇게 악의적으로 고소하진 않죠. 그것도 저희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에 그 기사를 링크까지 다 하고 일부를 그 발췌를 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로 다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신고했으면
DC 인사이드나 일베나 오유나 커뮤니티는 다 망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사에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악의적이지 않으면, 비방할 목적이나 악의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런 게 아니면 네티즌들이 어느 정도 공유하는 거는 넘어간다는 거죠. 저희도 그렇고, 저희도 출처 안 밝히고 저희 기사를 일부만 캡처해가지고 실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포머스 개인 방송 채널이나 뭐 DC 인사이드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저희 뉴커 기사의 일부만 캡처해가지고 공유가 많이 되고 있어요. 문제 제기 안 하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목적이니까 이렇게 악의적으로 고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저희 사진은 뭐냐면 이건 더 황당합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래요? 직접? 요건 제가 단신으로 올렸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의 저작권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정작 우리의 저작권은, 자 화면으로 띄워볼게요. 자 보십시오. 사진이 다른가요, 여러분들? 자,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가 5월 19일 날 저에 대한 제 입장에서 비방성 기사를 작성하면서 유신 1인 시 사진을 쓴 겁니다. 밑에는 저희 뉴스 커뮤니티 방송 편성 게시판에 3월 23일에 올라온 1인 시 사진입니다. 브리핑으로 그 뉴스 그 형식으로 해가지고 방송 편성 게시판에 올린 사진이고, 자 어때요? 사진이 다릅니까? 여러분들? 이 사진을 그대로 갖다가 몇 개월 동안 네이버 다음에서 검색이 됩니다. 자기들 저작권은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것도 지금 누가 올렸는지 확정도 안 됐는데 그걸 고소하면서, 지금 이 사진은 그 네이버에서 유신쇼를 검색하면 뜹니다, 기사란에. 근데 이거를 뭐라고 그 백상현 기자는 주장을 하냐면 시청자가 제보한 거다. 아니, 시청자가 제보한 거면 출처도 확인 안 하고 써도 됩니까? 출처도 확인 안 하고, 아니 그러면 시청자가 제보하면 뭐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사진 다 갖다 써도 되겠네요? 이게 무슨 문논리입니까? 아니 또 이렇게 모자이크한 거 일간투데이 썼던 사진 쓰면 또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 건가요? 아니 누가 봐도 뉴스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촬영한, 저희가 스텝이 촬영한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론중재위원회의 답변서에 뭐라고 썼냐면 시청자가 이메일로 제보한 거 쓴 거다. 그래서 모자이크도 해서 쓴 거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합뉴스나 뉴스스나 그런 유명한 신문사 갖다가 얼굴만 모자이크 해서 쓰면 되는 겁니까? 로고랑?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집회 시위는 공공장소에서 공연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나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찍어야죠. 제보자가 찍어야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기자가 유신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알리기 위해서 1인 시위나 집회를 하면 그걸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찍어요. 근데 본인이 찍어야죠. 그거를 다른 언론사에서 찍은 걸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작권 침해죠, 당연히. 그 취지는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가 1인 시위할 때 가서 그 장면을 찍어야 권리가 생기는 거지. 그걸 찍어서 얼굴을 상대방이 동의 안 하면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올리는 게 맞지. 남의 언론사에서 찍은 거를, 뉴스 커뮤니티 스텝이 찍은 거를,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를 갖다 써놓고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집회 시위한 거는 찍어도 된다? 그게 말이 돼요? 본인이 찍었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본인의 저작권이 중요한 거면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도 중요한 겁니다. 저 때는 게릴라로 1인 시위를 30분 동안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외에 사진 찍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가장 화가 나는 게 저거예요. 본인은
뉴커 자유토크에 자기 기사 링크 출처까지 밝히고 일부를 발췌를 했다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해놓고는 뉴스 커뮤니티에서 찍은 사진이 분명하고 처음에 나중에 제가 항의까지 했거든요. 왜 사진을 그래 쓰냐고. 그런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시청자가 제보했고 모자이크해서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럼 저희도 일간투데이 사진 시청자분이 제보해 주시고 그거 모자이크해 쓰면 문제 없는 건가요? 아니 우리도 그렇게 쓰려고. 일간투데이에 찍은 사진을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제보해 달라고 해서 모자이크 해가지고 쓰려고요. 그리고 공개적인 1인 시위나 집회 사진 찍은 거 한겨레나 경향이나 JTBC 거 갖다 쓰려고요. 왜? 공개적인 장소에서 집회 시위한 거니까 니들이 찍었어도 상관없어 우리가 쓰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논리예요. 지금 이 일간투데이의 백상현 기자는 언론중재에서 항상 이런 원리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서초동의 촛불 집회,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집회 공개적인 집회니까 한겨레 기자가 찍은 사진 갖다 써도 돼요? 공개적인 집회니까 한겨레 기자가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집회 사진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기사에. 그걸 보장하는 거지. 다른 언론사 기자가 찍은 사진을 공개적인 집회 시위니까 그걸 갖다 써도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큰일 날 소리죠. 아무리 뉴스 커뮤니티가 만만하게 보여도 그러니까 본인도 기사 링크했다고 저작권 침해로 소송했으니까 우리도 소송을 합니다. 민형사 소송을. 뭐 같이 벌금을 내든 안 내든. 우리는 그냥 딜레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무리 유신에 대해서 비방성 기사를 여러 번 썼어도 그래도 언론사 아닙니까? 등록된. 그래서 최대한 이 사진 도용에 대해서 소송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자유토크 게시판에 저희와 관련된 사람이니까 말레피센트가 제 안티 아닙니까? 그 바른 언론 시민연대가 더티 UCC하고 말레피센트가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 커뮤니티 자유토크에 누군가 링크를 건 건데 그걸 악의적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했어요. 참 그래 놓고는 저희 사진 가져다 허락 없이 쓴 거에 대해서는 시청자가 제보를 했고 모자이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자, 전혀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일간투데이 사진 갖다 쓰려고요. 모자이크 해가지고. 시청자분이 제보해 주시면 되잖아요. 시청자가 일간투데이 사진들 다 제보해 주시고 제가 모자이크 해서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집회 시위 다른 언론사에서 찍은 거 특히 일간투데이나 이런데 갖다 써도 상관이 없다면서요. 법을 아무리 아전인수라고 해도 자기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그래도 하여튼 그래서 오늘 그 경찰서에 7시에 갔다 왔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그 다음 주까지는 바쁠 것 같아요. 바쁠 것 같아서 그 지노랜 버핏 그 소송하고 그 다음에 양주산 반달곰 둘둘레길 성진유 뭐 조선댕댕이 별구리 그쪽 사람들 소송도 아마 10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11월에 본격적으로 소송을 할 것 같고 뭐 원미서에서 이제 뭐 다 알릴 수가 없어요. 그쪽도 소송을 하고 나도 소송을 하니까 그리고 기쁜 소식을 뭐 단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저작권 소송은 뭐 저렇게 개떡같이 됐지만 끝까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든 혼자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을 하든 나중에 저작권 그 침해 쌍방 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쁜 소식이냐면 김해창이 저를 고소를 했어요. 아시죠?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본인이 도용당했다면 내가 비판한 거는 본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본인의 주장대로 본인이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거면 내가 개인정보를 유포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방송에서 비판하는 거는 테러범 김해창이거든요. 저를 신고할 때 김해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소송할 게 없어요. 솔직히 자기가 관계가 없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데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자기가 안 했는데 했다라고. 나는 나를 그 저작권 침해 허위 신고한 사람이 처음부터 김해창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테러범 김해창을 비판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도용당했으면 본인을 비판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그것도 변호사를 써서 그 다음에 협박 혐의, 자기를 협박했다고 협박 혐의, 그 다음에 모욕 혐의 이렇게 해서 3가지 혐의로 몇 달 전에 저를 고소했습니다. 형사고소를. 근데 이제 그게 오늘 어제죠. 어제 이렇게 그 결정이 처분 결정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는 무혐의. 그 다음에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됐습니다. 뭐 그쪽에서 항고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뭐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봐요. 변호사까지 써가지고 놀랬어요. 변호사까지 써가지고 소송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변호사 쪽 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배 팬 채널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수익이 그렇게 팬 채널을 운영한다고 해서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저를 3가지 혐의로 소송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 났고 그리고 또 애기 모찌가 저를 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저도 맞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고소를 할 거. 저한테 그 언론중재위원 자기가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놓고는 나중에 BJ명을 빼달라고 해서 빼줬는데 언론중재위원회 거짓말로 삭제해달라고 했는데 삭제를 안 했다고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추가로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발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고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무조건 고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각하가 된 건데 좋아하더라고. 각하됐다고. 좋아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그 조사 받는 날 저도 맞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맞고소를 할 거라서 그러니까 날 고소할 게 없어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저한테 막 막말하고 정말 내가 이래서 함부로 도와주면 안 되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새벽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기모찌 방송 시청자들이 팝콘TV에서 우르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막 해가지고 그러면 당사자한테 저한테 메일을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바로 새벽에 메일이 왔어요. 연락처랑. 기사 써달라고. 이걸 알려달라고. 그래서 인터뷰하고 기사 썼죠. 그랬더니 뭐 이거 수정해달라고 해서 수정을 해줬고. 근데 갑자기 얼마 지나가지고는 방송에서 그 닉네임 진호렘버핏이라는 애가 계속 그 유도하니까 막 나한테 신경질을 내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수천만 원을 삭제해달라고 했는데 삭제 안 했다고. 그래서 사실이 다 확인이 됐죠. 카톡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메일 내용이.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에서는 황당하죠. 근데 이제 또 누가 옆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형사고소를 또 했어요. 전 무고까지 고소를 할 겁니다. 무고로 고소를 하고 무고가 쉽진 않지. 이건 누가 봐도 무고거든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이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방송에서 언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급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명예훼손 사유가 자기가 방송에서 언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방송에서 언급했다. 아니 언론중재위원회에 수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언급을 안 합니까? 이미 상대방 내 적들에서 다 떠벌렸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다고 다 떠벌리고 그럼 나도 입장을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기모찌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그거 얘기했다고. 그래서 뭐 저는 가볍게 가서
예, 조사받고 당일날 그 조사받기 전에 고소를 할 겁니다. 가서 고소를 접수를 하고 녹취록 작업 다 끝내서 안 그래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고 자 대응 관계인 A가 도와줬다고 뭐 세수하면 원반 아프리카 TV 방송할 때 그 둘둘레길 들어가서 얘기한 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수하면 원반도 저 고소했잖아요. 명예훼손으로. 그것도 조만간 처분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뭐 어떤 결정이 나오든 끝까지 갑니다. 저는 끝까지 가니까 싸워봅시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소송전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유니클로가 또 반값 세일하고 신상품 나온다고 또 생각 없는 사람들이 가서 사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사주니까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의 뉘앙스가 위안부 그 할머니들을 좀 조롱하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본에서 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유니클로 코리아 쪽에서 자막을 하는 과정에서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유니클로는 문제가 없다, 안 내리겠다, 미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유니클로 코리아에 특파원을 보냈습니다. 손담비 특파원, 유니클로 미쳤어, 정말 미쳤어, 이제 철수해야 돼. 그래서 일본 맥주하고 일본 차하고 같이 이제 싸서 후쿠시마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미쳐도 지금 뭐라도 조심해야 될 상황인데 이제 뻔뻔스럽게 이게 아까 저기 뉴스룸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유니클로 코리아에 아주 그냥 아주 순진무구하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성분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는 아마 내일부터 느껴질 거예요. 유니클로가 아니라 이제 후쿠시마 클로. 아직도 이 상황에서 일본 제품 쓰고 일본 여행 가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토착외구로 봐야 된다. 아닌 분도 있습니다.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닌 분들도 많은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본에 대한 극한 애정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본 제품 쓰고 일본 여행 가는 분, 이런 분들은 이제 토착외구일 가능성이 크고 이제 아닌 분들도 많아요. 일 때문에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 이제 분들도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또 고소할 수 있으니까 와타시와 나 일본 새우 젓도 많이 갔다 왔는데 나노 토착 외구라고 유신 노부스키가 그랬다 스키 하이 스키 이것도 고소할 수가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라 스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BJ 열매가 복귀를 했습니다. 3개월 폭로 방송하다가 3개월 정지 맞고 복귀를 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누굴 고소할까요? 그래서 뭐 남자 BJ나 여자 BJ나 막 이렇게 지금 이제 일명 열도, 그래서 BJ 열매가 누굴 고소할까? 그래서 뭐 악플단 사람도 고소하고 다 고소한다고 하는데, 근데 폭로한다고 했는데 폭로는 안 하고 맨 무슨 또 이제 고소한다고 그러고, 이 BJ 열매하고 또 한 명이 누구였죠? 누구였죠? 이 어그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뭐 깐다 했는데 깐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BJ 열매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관심 끌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진짜 마약 BJ나 그런 자료나 이런 게 있다면 뭔가 좀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몇 개월 동안 깐다. 양파도 안 까요. 마늘도 안 까고. 이렇게 되면 이제 BJ 열매나 폭로전 했던 여BJ들이 결국은 억울하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군 군우옥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 서초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달 안에 조사받을 거고, 그 다음에 윤슬이 키스 사건도 고소를 해서 강남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와요. 요즘 강남경찰서가 버닝썬 때문에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왜 연락이, 그 윤수리 사건이 제일 심플한데 자료도 확실해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로 뜨고 있습니다. 본인도 뭐 그런 소임이 주어지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예요. 박주민 의원이 해야 됩니다. 박주민 의원은 애가 2살이에요. 응? 검찰이 수사하겠어요? 자, 그 박주민 후보자 자녀분을 소환해서 자, 저기 그 피의자 똑바로 얘기하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유모차에 똑바로 앉으세요. 자, 지금 주변에서 이 분유 상납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거 몇 월 며칠 이유식 요거 비싼 거 먹었는데 이 이유식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요거 귀저귀 살 때 마트에서 특혜 없었습니까? 예. 그럴 상황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은 결혼 11년 만에 작년에 누뚱이를 봤어요. 예. 겨우. 그래서 이제 2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도 아파트가 전부인 것 같아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변호하고 다 하셨는데 지금 아파트 한 채 재산이 그래서 뭐 펀드나 이런 거 할 상황도 아니고 저는 이번 그 개혁 의지도 있고 털어도 나올 게 없는 박주민 의원이 해야 된다. 의원이 해야 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감스트가 감을 잃었습니다. 감스트가 다이어트 남순 BJ 남순하고 외지레하고 합동방송하면서 여비제이를 보면서 하루에 자유행위를 3번을 한다. 망언을 해가 성희롱을 해가지고 3개월 쉬었다가 짠 하고 이제 다이어트하고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는 살을 빼니까 재미도 빠졌다. 뭐 지금도 뭐 스포츠 중계하면 몰아주기 하니까 아프리카에서 뭐 시청자 수는 많은데 평가가 살을 빼니까 재미도 빠졌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감스트의 아주 그 콘크리트층이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살 왜 뺐냐? 살 빼 그나마 아프리카 TV 내에서 비호하던 감스트 비호 세력들이 살 빼니까 이거 재미도 빠졌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뭐 릴카라는 BJ하고 이제 짝짝꿍으로 등산 다니고 막 그런다고. 이게 뭐 방송 컨텐츠냐 아니면 뭐 연애하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감스트 같은 경우에는 탈세 의혹 때문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거 제대로 밝히질 않아서. 자, 피우진이 이제 그 하루 종일 검색어에 떠올랐었는데 이 피우진은 국가보훈처장인데요. 국정감사에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는데 원래 가능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자기가 수사를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선서를 안 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혜원 의원 무소속인데 손혜원 의원 그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뭐 특혜 문화재 지정 구역의 특혜에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인데 자유한국당에서 왜 선서 안 하냐고 지랄을 했다고 합니다. 자, 대도서관의 라디오 스타에 나왔습니다. 개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서관이 라디오 스타에서 나와서 한 거라고는 수억 원 번다. 수억 원 번다. 돈 자랑. 그리고 대기업에서 뭐 좋았다. 대기업 다녔다. 개인기를 했는데 망했죠. 그래서 지금 뭐 커뮤니티에서 대도서관 라스 나온 거 그 짤이 나오면서 아니 도대체 라디오 스타 정도 나갈 정도면 최소한 연습이라도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막 해도 막 하는 게 재밌기라도 하든가. 그래서 이 BJ들의 그 지상파 종편이나 이런 출연에 대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그냥 유튜브에서 유명하고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섭외하는 거 아닌가. 대표적인 사례가 대도서관, 벤츠, 도띠, 악어, 양띵, 윰댕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 방송에서야 유튜브에서야 편집해가지고 자막 넣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도대체 지상파 나와서 뭐 하는 거냐? 아니 최소한 라디오스타 지상파 오락 프로그램에 나올 거라면 뭐라도 에피소드라도 준비하고 뭐라도 해야지. 그냥 나와가지고 광고하러 나온 거냐? 예? 뭐 다이아 TV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후광 받는 거냐? 제발 좀 지상파나 TV에 나오실 거면 개인기든 에피소드든 준비해서 좀 나와라. 뭐 김웅수 씨 아시죠? 김웅수 씨 나이 많아도 라디오 스타 나오려면 준비를 합니다. 연예인들은 자기 영화나 드라마나 홍보하건 뮤지컬 홍보하러 나와도 다 에피소드나 이런 거 준비해서 나와요. 도대체 무슨 특권층이라고, 대단한 특권층이라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나옵니까? 지상파가 장난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께서 한마디 한다고 합니다. 아니, 요새 MBC가 싼 빚입니까? 아니, 도대체 출연자 섭외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최승호 사장, 그따위로 할 겁니까? 감스트, 도티, 대도서관, 사장님이 보시면 재밌습니까? 사퇴하세요! 아니, 좌파 하더니 쪽파도 아닙니까? 사퇴하세요! 나온 BJ들도 사퇴하세요! 아니, 지상파가 장난이에요? 사퇴하세요! 네, 아무튼 사퇴하세요. 아니 뭐 연습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연습이라도 해야 지상파 나오려면은 재미도 없어, 감동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저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지금 유명 유튜버들 국세청 조사받고 있잖아요. 그 덕분에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어. 돈 자랑밖에. 저 몇 억 벌어요. 하루 이틀이어야지. 자,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유승준, 이제 보기 싫은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이제 뭐 아버지까지 같이 나와서 인터뷰했다고 그러는데, 제발 좀 뭐 방송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신고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에디린 트위치 TV에서 얼마 전에 그 알몸이 노출됐었죠. 그 다음에 숨겨진 남자친구까지 했었는데. 그 에드린이 방송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는 한 달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얼마나 멘탈이 강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뭐 그 숨겨진 남자친구하고는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믿음이 안 가는 게 저희 뉴커 쪽에 그 메일이 왔습니다. 에드린과 관계된 사람이 삭제해달라고 기사를. 그래서 이 트위치 스트리머 에드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삭제 요청을 해왔던 사람,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남자친구로 합리적 의심을 했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알몸이 노출이 됐는데, 그리고 남자친구 없다고 했는데 숨겨진 남자친구까지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트위치도 나는 웃기고, 방송이 켜져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22년째 하고 있는데요. 해킹당한 거 아니라면 방송이 켜져 있는데 자기는 몰랐다?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 방송을 켜져 있는데 방송이 켜져 있는지 몰랐다? 트위치가 그걸 믿어줬다? 이건 뭔가 썸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송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또 자료 삭제해달라고 저희 쪽에 요청까지 해놓고, 트위치는 또 그런 정말 심각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도 한 달 만에 복귀를 시켜준다는 거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아프리카 TV가 시끌시끌했습니다. 덕자 전성시대, 그 BJ 덕자, 강원도에서 뭐 농촌 생활하면서 소소한 방송 해가지고 많은 인기를 얻었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구독자 수가 급증을 했던 덕자의 전성시대 그 BJ 덕자. 근데 어젠가 자기 유튜브 채널을 뭐 뺏겼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이 BJ 덕자가 원래 혼자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그 BJ 턱형이 운영하는 그 회사 소속사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때 뭐 계약서가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 전에도 이 턱형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소속 이완이라든가 다른 그 소속했던 사람들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 부배하고도 잠깐 뭐 잡음이 있었다 그러고 그래서 이 BJ 덕자와 이 턱형 간의 갈등 그리고 계약서의 문제점 이렇게 제기돼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커뮤니티에서 시끌시끌 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 분들 사정 알고 있는 분들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윤석열과 공수처 윤석열이 국감 목요일 국감 끝나고 나서 그 여당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왜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 수사 안 하냐고. 그랬더니 또 하는 척을 보이네요. 척척척. 그래서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참 성과도 없어요. 아니 내가 자유한국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조국 교수 가족들 털 때처럼만 털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건 못해도 국회의원 사무실은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소환해서 응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회관 사무실하고 지역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그 당사 압수수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생뚱맞게 이미 저 고소장 고발장 하면서 자료 제출 잔뜩 했는데 생뚱맞게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을 해요. 하라는 데는 안 하고 생쇼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팩트체크는 마감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상승했어요. 리얼미터는 오르고 갤럽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 리얼미터가 갤럽보다 조사를 자주 해요. 의뢰로 주로 하는데 리얼미터는 TBS 교통방송하고 서울교통방송하고 손잡고 거의 매일 하기 때문에 저는 리얼미터가 그나마 리얼미터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갤럽은 그렇게 자주 안 해요. 다른데 뭐 한국 리서치 막 이런데 하는데 리얼미터는 TBS하고 서울 TBS하고 손잡고 거의 매일 합니다. 계약을 맺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간 조사를 다 해가지고 나중에 다음 주에 모아서 이렇게 일주간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하는 갤럽이나 한국 리서치나 다른 데보다 매일 하는 거의 그 횟수보다 더 자주 하고 있는 리얼미터가 더 확실하다고 봅니다. 비교해 보면 갤럽은 별로 안 믿어요. 갤럽은 get out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갤럽은 get out. 네. 제가 인사하면 인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오늘 팩트 체크 또 열심히 했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유신쇼 사진 전시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BF 카페에서 진행되고요. 애청자분들께서 안내글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안내글 좀 띄워주시고 다 아닙니다. 대통령은 유시입니다. 글쎄요. 시켜주면 잘할 자신은 있는데 굳이 제가 할 생각은 없어요. 힘들어서. 지금 하는 일도 나름 소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라서 사자TV에서
사자TV에서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인터넷 방송 유신쇼도 하고 클린 이슈 캠페인도 하고 이제 바보 엔터테인먼트라고 이제 제가 했었는데 이제 그냥 사자TV에서 내년부터는 OTT 컨텐츠 사업도 할 겁니다. 그래서 OTT 컨텐츠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제작까지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박리담회로 욕심내는 게 아니라 하여튼 기획을 잘 해가지고 OTT 서비스 업체에 제안서를 넣어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도전이고 제가 엊그제 잠깐 이제 좀 마음이 좀 다운돼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OTT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1일 날 스튜디오 이전하고 꾸미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토크쇼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22년째 인터넷 방송을 했으니까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토크쇼 콘텐츠를 기획해서 OTT 서비스에 투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저희 자체 제작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장비나 이런 면에서 투자를 받아서 이제 촬영이나 조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이 투입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진행하고 내가 하고. 근데 이제 OTT 서비스 업체에서 투자를 받으면 그 카메라, 음향, 조명, 편집을 다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프로그램 기획, 섭외 이런 것만 하면 돼요.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거는 OTT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보도 자료 뿌려주고 이런 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획하고 제작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부황부황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한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진행자 인터넷 방송도 좋지만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토크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OTT 컨텐츠 제작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자TV 엔터테인먼트로 별개의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저희 그 매니저는 없어도 안내글을 못 띄우는구나. 링크를 어쩔 수 없네요. 고등학교 때 유시님 스타 HSL 보면서 피자 치킨 시켜 먹을 때가 엊그저 같은데 지금은 30살에 결혼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잘하셨네요. 건강하게 잘 자라셨는데 다행입니다. 고등학교 때 22년째 하다 보니까 시청자의 성장을 지켜본 초등학생, 중학생 참 이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방송을 22년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30살이 됐고 반갑습니다. 반갑구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뭐 이영애님 후원한 거 빼면 후원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2명, 3명, 4명이네요. 아, 이 가뭄을. 그러니까 이영애님이 크게 쏘셨는. 그러니까 이영애님 차단됐다고 하는데 몰라요, 제가 닉네임을. 이영애로 찾아보면 없어요. 정확하게 저한테 보내주세요. 나는 차단한 기억이 없는데 자꾸 차단했다고 하시니까 본인의 계정명을 정확하게 보내주셔야지. 나한테 왜 그래? 그러지 마. 치킨 마. 그러지 마. 치킨 마. 그러하고요. 내가 말하는 거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액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니 700명이 넘게 보고 있는데 후원을 4명이 참여했다는 거는 굴욕이죠. 그러니까 자꾸 금액으로 퉁을 치려고 하시는데 이게 방송이 튼튼하려면 후원하는 사람이 소액이라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영애 님이 맨날 하시나요? 한 번 하시고 또 한참 안 하시다가 또 하시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원의 안정성. 그러니까 만약에 50만 원이 터져도 만 원씩, 5천 원씩, 만 원씩 이게 터지는 게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총대 메고 한 분이 후원을 많이 하는 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을 22년을 해봤기 때문에 한 방씩 한 방씩 이렇게 후원하는 거는 받을 땐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만 원, 2만 원, 5천 원 그렇게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야 그 방송의 뿌리가 튼튼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이라도 다양한 분이 꾸준하게 후원에 참여를 하셔야 그게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한 방에 가끔씩 한 방씩 터지가지고 그거 바라고 방송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한다는 거는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핏 하루에 2,000원 아니 많이 받아요. 알게 모르게 뭐 다 내주고 사주고 하잖아요. 보증금도 자기 거 아닌데. 보증금도 자기 거 아니고 다 다른 사람이 다 해주고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버핏이? 버핏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 집에 보증금 대줘. 뒤에서 다 도와줘요. 앞에서 후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다 도와줘요. 그거를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돼요. 그러지 말씀은 없죠. 그러지 마세요. 갈수록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맥이냐? 아니 왜 내가 후원 받는 거를 싫어하냐고. 야, 매니저 윈터. 이제 매니저 아니지. 삐지지 마라. 나 밥 사줄게. 아무튼 유해 제국에서는 모든 시청자가 평등합니다. 아니 다른 막장 방송에서는 후원 많이 터지면 졸라 좋아하면서 왜 유신쇼만 까냐고? 왜 유신쇼만 까냐고? 아시겠어요? 왜 유신쇼만 까냐고요? 아시겠어요? 그러지 말. 치킨 말. 야식을 시키고요. 아이구야. 히히릿. 한진수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형님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배 성대모사 좀 하려고요. 애들아, 까면 안 돼. 그라샤. 목소리 좀 얇게 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얇게. 부배는 이제 목소리가 얇아야 되니까. 안 돼. 그라샤, 그라샤, 그라샤. 안 돼. 그라샤, 그라샤.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지노레 머핏에 이어서 부배 성대모사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부배 그 성대모사도 그 부배 전문가가 있으시면 부배가 주로 쓰는 그 언어들 이런 것들을 좀 보내주세요. 연습을 해가지고 제가 마이너 쪽 성대모사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영애 누님, 정말 실망이에요. 아니 제가 뭐라고 몇 마디 했다고 배신을 때립니까? 이영애님 미안합니다. 돌아오십시오. 내가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이영애님 뒷담화 까가지고 이영애님이 손절했더니 나 막 난리치면서 나 전화 가지고 유신님 왜 제 후원자를 뺏어갑니까?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왔어. 아니 내가 무슨 후원자를 뺏어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미친 XX라고 해가지고 그게 뽀록 나가지고 그런 거를 나한테 막 화를 내요. 왜 후원자를 뺏어가냐고. 그러면 형기스칸도 등장을 했네요. 기브앤테이크니까요. 그래도 이영애님이
어렵게 번 돈으로 후원을 하셨는데 개인기는 좀 보여드려야죠. 이런 개인기는 자주 하는 게 아닙니다. 씨바야 씨바가. 야 보성아, 유신님 짬뽕 시켜줬냐? 야 서운하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후원을 받았으니까 기브앤테이크는 해야죠.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받은 만큼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겁니다. 5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루에 3, 4시간 자면서 서비스 운영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 4시간 자면서 하루 종일 취재하고 자료 정리하고 해서 팩트 체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누구처럼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와가지고 밥 사달라 국 사달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살구스카이님 즐기면서 하세요. 즐기면서 하세요. 너무 막 화난다고 하시는, 제가 그 예전에 조선댕댕이라는 사람이 그랬었거든요. 방 관리에 대해서 그냥 그건 팬들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살구스카이님 그냥 방을 즐기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그 매니저를 해제한 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애청자분들이 관여하지 마시고 방 관리는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방 관리에 더 이상 관여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청자라고 해서 유신쇼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의견을 주실 수 있는데 방 관리나 이런 거는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몇백 몇천을 후원한 후원자한테 몇 푼 후원했다고 참견 말라는 훌륭한 그분. 무슨 말이 누굴 까는 거예요? 자,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고, 버핏도 300은 번다고 하던데요. 벌면 뭐예요? 허튼 데다 쓰니까. 카톡을 남겼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격하지,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왜 나서가지고 이렇게 간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차단되니까. 왜 이렇게 그냥 내가 뭐 한마디 하면은 쥐떼들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유신이 이 정도면 많이 번다 뭐 한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BJ보다 열심히 살고 있고요. 2주에 한 번씩 가족 챙기러 고향 가는 시간 빼고는 날밤 새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제가 허투루 노력하지 않고 돈 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자TV 서비스 운영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활동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무슨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후원 강요하고 구걸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유튜브 100만이라도 노란 딱지 때문에 망했어요. 원래 구독자가 100만 정도 되고 조회수가 나오면 뭐 거의 수천에서 억 단위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란 딱지. 최근에 등장한 노란 딱지가 100만 구독자를 가진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지금 노란 딱지 때문에 저희 뉴커 채널도 노란 딱지 많아요. 이게 어떤 기준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도 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짜 공포의 노란 딱지예요. 이거는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주질 않으니까 알려주면 고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똑같은 영상인데 어떤 거는 노란 딱지, 어떤 거는 녹색 딱지라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는 곳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 개소리예요. 개인정보 물어보시면 안 돼요. 자, 채팅창에 매너 지켜주시고 매니저 없다고 해서 방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에 차단될 수 있으니까. 윈터님한테 자유의 품으로 가래요. 안티가 들어와가지고 저기 윈터님한테 양주산으로 오라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윈터님한테 양주산으로 오라고 지금 회의를 했습니다. 단톡방에서. 근데 더 웃긴 건 그 유시수 단톡방 매니저거든요. 거기서 윈터님이. 근데 그냥 이모티콘으로 양주산 열차를 타시려나? 요즘 윈터님이 좀 애정이 식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양주산 열차를 타려고 하는 건지. 화질은 조정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해놓으셨으면 화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화질은 1080p까지 지원이 되니까 1080p까지 지원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내리실 역은 양주산역입니다. 유신에게 뒤통수를 깔 분은 이 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역은 정읍협박범역입니다. 협박범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으실 분들은 다음 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역은 역과 기차와 역 사이가 경찰서가 있으니 잡혀가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탑 양주 마운틴 에스거리 원미서 있어 조심 구속영장 취한 거 플리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주산역과 정읍시 협박범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역은 진해제국역입니다. 돈이 남아나시거나 여성 성폭력 가해자를 후원하고 비호하실 분은 두 번째 역 진해제국역에 하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역에서는 1인 시위나 집회를 당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Stop. Zine and Fire is 여성 성폭력 떼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니저들은 자원봉사예요. 스카웃제이가 아니지. 예. 가시밭길이죠. 가시밭길. 가시밭길이지. 윈터님 쉬시라고 휴가 드린 거예요. 쉬시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쉬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고 혼자서 잘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혼자서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좀 쉬시라고 풀어드린 거예요. 제가 맨날 윈터님만 찾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윈터님 찾으면 윈터님만 괴롭힌다 그러고 그래서 자유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급한 일도 많이 없고 자유를 드렸으니까 편안하게 대화도 하시고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뭐 링크는 띄울 수 없지만 뭐 행사 안내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나이트볼 나이트 칙칙폭폭 레스 브레이크 레스 나이트볼 1, 2, 3 나이트볼 양수산 마운틴 나이트볼 유신 협박범 나이트볼 성진주 전직경찰 아니야 나이트볼 앞으로는 나이트봇이 알아서 이제 금지어 설정이나 이런 거 해놓으면 알아서 나이트봇이
체크를 할 거예요. 자, 이거 예전에 협찬 받은 거예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협찬 받은 거야요. 그렇습니다. 야, 또 진영기 봐라. 아니, 그러니까 막말해 놓고 용서해 주세요. 막말해 놓고 용서해 주세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대학 후드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막 만든 거예요. 막 만든. 그 의류 쇼핑몰에서 협찬 받은 거 몇 년 전에, 오래 전에 관리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탁소 사장님이 항상 그래. 옷 관리 잘한다고. 몇 년 전에 협찬 받은 건데 옷 관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옷 관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협찬 받은 거다. 야, 우리 방에서 홍보를 하냐? 이런 홍명보 뒷다리 같은. 자, 또 뭐라고 얘기했길래 또 단톡방에서 확산을. 저기 채팅방 매니저를 해제해드렸더니 단톡방에서 싸우고 계시. 못 살겠다 진짜로. 아휴. 버핏 언제 소송되나요? 그걸 왜 저한테 따져요? 먹방 안 합니다. 식사 주문한 거예요.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그래?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해? 아니, 야. 아니, 기브앤테이크라고. 아니, 날로 먹으려고 하냐? 어? 이거 안 되겠네. 양자 물리학의 공간에 곰벌레가 되고 싶냐? 조심해라. 어? 짬뽕으로 귀싸대기 맞을 수 있다. 그 새벽에 시키는 거는 그 밥에 하루에 2끼 먹으니까 하루에 2끼를 먹으니까 이게 4시간 떠들고 나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저당의 뜻이 뭐예요? 뭐 근저당이에요. 대출 받고 저당 잡히는 게 근저당이지. 러시앤 캐시가 오늘 팩책 못 봤다. 새벽에 전화해서 깼네요. 그렇군요. 예, 앞에 두세요. 앞에 두세요. 예, 감사합니다. 요즘은 앞에 두세요. 방송 중에 나가기 그래서 그냥 앞에 두세요 하면 알아서 나중에 써놔야 될 것 같아서 배달 음식 앞에 두세요. 요즘 저희 애청자분들이 저의 애정이 식었다니까요. 큰일이에요. 저도 좀 쉬어야 되나 생각 중입니다. 애청자분들이 다 애정이 식어서 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너무 슬퍼요. 애청자분들이 유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네, 저희 애청자분들이 다 양주산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이 다 양주산이나 정읍시 헛박범 역으로 다 갔나 봐요. 자, 타방송 홍보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타방송 홍보를 하시면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에는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딴 방의 얘기들이나. 근데 생방송할 때 하시는 거는 예의가 아니죠. 요즘 코디 분이 계신가요? 코에이 코디요? 코디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코디는 저도 출출한데 라면 저는 이제 먹는 거는 잘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식비가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닌데 최소한 식비가 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스튜디오 이전하면 좀 해먹으려고요. 그러니까 음식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비용이 꽤 들더라.
어쩔 수가 없어요. 식사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음식을 한 번 시키면 두 끼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1인분도 배달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음식을 한 번 시키면 그걸 두 끼를 먹으니까 그렇게 막 아주 낭비하는 스타일은 그렇게 계산을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식비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당장은 안 되고 내년에 스튜디오 이전하면 밥통도 새로 사고 해서 반찬 같은 거 조금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려고요. 너무 이렇게 사서만 먹으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시켜 먹어도 뭐 커피 마시고 이런 거 하면은 근데 해 먹는 것도 이게 반찬이 그때그때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게 문제죠. 반찬 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반찬 가게에 반찬도 안 싸요. 엄청 비싸잖아요, 반찬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삐까삐까예요. 솔직히 쌀 사서 밥해서 반찬해서 뭐 햇반이라도 햇반 먹고 그러면 비용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반찬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 음식 만드는 시간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국 같은 거, 찌개 같은 거 끓여놔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보면 뭐 제가 다른 사치는 안 하니까 식사하는 건 제대로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해 먹는 게. 반찬도 있어야 되고 뭐라도 있어야 해 먹는 거지. 편의점 음식 해 먹으면 골병 들어요. 편의점 음식만 먹으면. 편의점 음식만 먹으면 개 키우나요? 개 없어요. 고양이 있어요. 삼복이가 날 쳐다보고 있네요. 삼복아. 삼복이가 저를 빤히 보고 있어. 자, 고양이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쁜 고양이 개냥이 분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기르다가 버릴 분 말고 고양이를 애정이 있는 분들만 연락을 주세요. 진짜 귀엽고 개냥이들입니다. 내년에 이사 가기 전에 빨리 좋은 집사를 소개해 줘야 되는데 네 마리는 너무 버거워요. 너무 힘들고 다 키우고 싶은데 너무 제가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고양이 정말 순하고요. 착하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똥도 잘 가리고 그래서 그 고양이 분양 받으실 분 연락을 주시고 가능하면 애청자면 가장 좋은데 제보하세요 이메일. 타 방송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 방송에서 사행성 행위를 계속하는지. 아니 부배는 돈 엄청 많이 버는데도 맨날 된장국.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요리는 어머니가 하신다면서요. 아니 돈을 나보다 잘 벌어요.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죠.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맨날 된장국 뭐 메뉴가 저는 먹방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컨셉인지 모르겠는데 야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도 세상에 맨날 된장국이나 이런 것만. 고양이 한번 보여주세요. 나중에 동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고양이 케어도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마리 키우다 둘째들이니 확실히 힘드네요. 한 마리가 제일 적당하긴 해요. 중성화 수술하셔서 한 마리에게 애정을 다 하는 게 제일 좋고 다만 이제 한 마리가 외로워 보이니까 한 마리를 더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헌금 11조 낸다는 소문이 있죠. 뭐 찬이 보세요. BJ 찬이 지금까지 번이면 엄청 많이 벌었을걸요. 찬이가 지금까지 방송 활동하면서 번 돈이 수십억 원 될걸요. 수십억 원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 돈 도박으로 마약으로 다 날리고 지금 저기 망한 거 보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오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번 돈으로